아, 바람이 엄청 부네. 바람이 너무 분다. 괜찮아. 녹화되고 있어? 네. 그래. 아, 이거는 저기 뭐냐, B컷으로 써야겠다, 중간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구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이미지가 그렇죠, 대부분 강하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뭐 북쪽 지방에 있고,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구려 왕, 대표적인 고구려 왕은 우리 흔히들 2명 정도로 알고 있죠. 누구죠? 그치, 넓힌 사람. 광개토대왕이 있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 정말로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누구죠?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고구려에 일반적으로 왕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랑은 달라요.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진짜 말 그대로 땅을 넓혀서, 그리고 오래 살아서 이렇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왕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묻힌 곳의 지명을 따서 고구려의 왕 이름을 줘요. 무슨 소리냐? 산 위에 지었다, 산상왕이에요. 봉우리 위에 지었다, 홍상왕. 서쪽 냇가에 묻혔다, 서천왕. 동쪽 냇가에 묻혔다, 동천왕. 아름다운 냇가에 묻혔다, 미천왕. 그리고 수풀에 묻혔다, 그럼 소수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 냇가에 묻히면은 고국천왕, 그리고 언덕에 묻히면은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고구려의 왕들은 묻힌 곳의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알고 있는 2명,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서 고구려의 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녀산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성과 환도산성, 그리고 평양성이 있게 됩니다. 오녀산성은 그 산 위에 방어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있는데, 산 봉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있는데, 산 봉우리가 평평해요. 정말 산을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가다가 정말 넓은 부분이 평평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녀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처음에 도읍을 했을 때 동명왕이 수도를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수도 국내성 앤드 환도산성은 유리왕 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오녀산성은 수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국내성엔 환도산성을 이동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 수도 어디죠? 평양성이에요.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던 사람, 혹시 남진정책이라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 바로 누구죠? 그치, 장수왕. 장수왕이 남진정책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고구려의 수도가 총 3가지가 있고, 오녀산성이 있고, 국내성 앤드 환도산성, 그리고 평양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왕들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그 고구려의 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처음에 태조왕이라고 있습니다. 태조왕. 근데 사실 태조라는 표현 자체가 이 유교적 칭호인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태조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왕은 총 3명이에요. 누가 있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고구려의 태조왕이 있고, 2번째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 그리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태조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한테 붙이는 칭호인가? 바로 나라를 세운 사람, 나라를 건국한 사람, 이 창업자한테 태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조왕, 고구려의 태조왕은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뭐 주몽, 동명성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조왕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맞아요. 태조왕은 6대 왕이에요. 나라를, 고구려를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왜
태조왕은 이름을 태조왕이라고 했냐? 이거는 사실 나라를 세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되게 기반을 잘 잡은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조왕의 업적이 뭔지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태조왕은 보면은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6대 왕인 태조왕은 이제 고씨,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이제부터는 왕위를 쭉쭉쭉쭉쭉 세습하게 됩니다. 계루부의 고씨가 이후부터는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태조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영토를 넓힙니다. 요동을 정벌해요. 그리고 여러 이런 집단을 통합해가지고 오부체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철기시대 국가에 할 때는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는데 이 부족을 오부체제로 발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조왕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을 한 대로 묶을 것이 필요해요. 저기 어떤 거를 할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태조는 6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태조왕이라고 이름이 붙였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중요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개중요옥. 자, 개는 계루부 고씨가 왕권을 세습하게 되고, 그리고 중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을 정벌하고 오부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저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태조왕은 개중요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구천화 해야지. 자, 두 번째는 고국천왕이 있어요. 천자, 이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천자 하늘 아니에요. 하늘에 묻힐 수 없어요. 고국천이라고 하는 냇가에 묻혔기 때문에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왕은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그때 당시 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을파소가 건의를 해요. 진대법은 그런 거죠. 이 봄에 수확물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거를 국가 입장에서 빌려주고 수확이 끝나는 가을에 갚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흔히들 뭐 고려나 조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고구려에서도 이 을파소의 건의로 인해서 진대법이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농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고구려에도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고구려 초기의 고국천왕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왕권이 안정화됩니다. 왕위의 부자상속제가 만들어져요. 사실 왕이 예를 들면 죽으면은 넥스트 킹, 누가 왕이 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뭐 동생이 왕이 하겠다, 형이 왕이 하겠다, 뭐 사촌형이 왕이 하겠다, 서로 왕이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국가가 내분에 휩싸이거나 큰 위기를 맞게 하기도 되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이거를 딱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넥스트 킹인가, 자, 그걸 딱 정한 겁니다. 누구로 정했느냐? 내가 죽으면은 아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발전되면은 첫째 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이 왕이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은 또 아들이 왕을 하게 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왕위의 부자상속제라고 합니다. 왕위의 부자상속제를 이 고국천왕이 확립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있었던 오부족 연맹체를 오부체제로 태조왕이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오부의 족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지. 평양 지역에서 힘이 셌던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A야, 너 지금 평양에서 있지 말고 수도인 국내성으로 와라. 국내성에서 너를 귀족으로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수도에 잘 나가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평양에서 힘이 세던 A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집권 국가, 즉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워. 추워.
바람. 바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고국천왕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고국천왕이 뭔가 천진하게 뭔가 적중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한 왕권 강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천진한 부자가 족중을. 자, 고국천왕이에요.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자, 왕이 부자 상속제. 그리고 족중, 족장 세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킵니다. 을파소, 재상 을파소가 아까 진대법을 제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2명 했어요. 태조왕과 고국천왕 했습니다. 이거 하나 알면은 되게 오래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태조왕은 개중요. 태조왕은 개중요. 천진한 부자가 족중을. 고국천왕. 천진한 부자가 족중을. 그래서 우리 2명 했어요. 태조왕과 고국천왕 했습니다. 이거 하나 알면은 되게 오래 기억하기가 쉽습니다.